그러니까 1894년도에 그 조선이 망해가면서 지배층들이 많이 삥을 뜯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청나라와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살기가 힘들었던 조선 백성들이 그거를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종교를 동학으로 삼았고, 그래서 동학이 굉장히 히트를 하게 됐다. 동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운동,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고부농민봉기, 하나의 작은 지역에서 모인 거예요. 그전에는. 이때 조병갑이라는 애가 굉장히 횡포를 부리게 되죠. 그런데 조선 후기 때까지만 해도 조선의 농민 반란은 그 특징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 행정구역을 넘어가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 지역에서 어떤 고분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농민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누구를 파견을 해요. 얘가 다 사태를 수습을 하고서 이제 농민 분기가 끝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병갑이 횡포를 부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핵사라고 해서 해결사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정부에서 안핵사에서 이용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려보냈는데 이 사람이 농민분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농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분기 백산이라는 데에서 이제 더 확산돼서 농민분기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도 지방군하고 조선 중앙군이 파견되는데 지방군을 황토현 전투에서, 중앙군을 황룡촌 전투에서 연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주성이 점령이 되고요. 이때 민씨정부가 굉장히 놀라서 이 민씨정부에서 청나라한테 SOS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급박했냐면요. 전주성이 한 5월 4일인가 점령을 당했다고 하면은 SOS를 치고 청나라가 군대가 5월 5일인가 파견이 되고 이게 5월 6일날 파병이 되고 바로 다음날, 그리고 이 전주 화약이 5월 7일인가 전주 화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죠. 이게 결국 하루하루 일주일 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주일 내에. 이게 1차 분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민씨정부에서는 청나라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갑신정변을 해결을 하면서 텐진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그 텐진조약에 청나라와 일본이 공동 파병이 있어요. 청나라가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면 일본도 같이 보낼, 한반도가 우리나라가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터로 바뀔 위험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동학농민군과 조선 정부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아요 하고서 전주 화약이 맺어지고, 자, 동학과 조선 정부가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청나라 일본 군대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청나라와 일본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 군대 다시 그냥 돌아가. 그러니까 청나라는 오케이 다 돌아갈게. 그런데 일본이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일본이 그냥 다이렉트로 경복궁을 점령해 버려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일본이 인천을 상륙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가보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니까 이때 일본을 등에 업고 그때 어딜로 도망갔던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면서 일본으로 도망갔던 급진개화파들이 일본군하고 같이 귀국을 하면서 일본 중심의 가보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김홍집, 이제 군국 기무처를 통해서 가보개혁을 하게 되고요. 이제 1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러면서 뭐 과거제를 폐지하고 재정을 일어나고, 재정을 일어냈다는 건 뭐냐면은 돈 관련된 기구를 딱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로.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파, 조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돈으로 걷었다. 그 다음에 사법권을 독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베리 임포르탄트한 거는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조선이 전 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신분이 평등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놀게 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뭡니까? 군대를 추가 파병하면서 일본과 한판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동학농민군도 여기서 더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도 일본의 행태를 더 볼 수가 없어서 2차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2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동학농민운동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동학농민운동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북적, 남적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기가 손을 잡고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2차는 규모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목적은 일본군 타도입니다. 반외세 성격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원래 1차는 조선정부가 타도 대상이었다면 2차에서는 누가 타도 대상입니까? 일본군이 타도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일본군이 청나라와 전쟁에서도 거의 승기를 잡았을 때라서 이때는 일본이 조선 정부를 이미 먹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공주 2차 동학농민운동을 타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싸우는 대상이 일본군도 있었지만 조선 정부군도 있게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죠.
결국엔 공주 우군치 전투에서 패배한 후 실패가 됩니다. 이게 1894년 12월 정도거든요. 12월 정도. 그러면서 그 전봉준이 잡히고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여기서 승리를 하고 청일전쟁에서 이제 그 승기를 잡게 되면서 2차 가부개혁, 일본 중심의 내전개혁을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